불박차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갑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속 한 40, 한 3 정도 되나요? 50은 안 됩니다. 자, 여기를 가다가 아이쿠 이런 허허.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무단횡단한 게 아니고요. 버스를 등지고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쯤인가? 예, 0.8초 전인가? 그때 잠깐 옆에 요금통을 잠깐 봤어요. 버스 운전자분이 잠깐 눈을 하고 딱 보는 순간 으아!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분리 돼 있죠? 여기 또 이게 또 있죠? 안전봉이 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엔 차들이 불빛이 있죠? 자동차 녹색 신호예요.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예. 경찰은 무조건 운전 잘못이죠. 네, 무조건 잘못입니다. 저거 뻔히 보이잖아. 회사에서는 제과실이 50% 넘으면은 그만두랍니다. 경찰서는 벌점 100점. 네,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다음에 사망사고 90점. 그 면허정지 100일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혼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제가 쉬면 안 되는 상황이라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과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더 큰가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많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혹시 법원에서 실형 나오나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운데 중앙보수 전용차로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여러분들의 100%는 무죄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당신 잘못했어.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0점. 이거요, 보일까요? 밤이에요. 밤이 어른어른한데 여기에 중앙분리돼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버스 정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버스 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안전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일까요? 저기 라이트 불빛 있고요. 요거랑 사람이랑 이게 구분이 될까요? 블랙박스에서는 보이지만 저게 보일까요? 자, 여기 딱 가운데로 갔으면 그래도 좀 보일 텐데 여기로 딱 가면은 보일까요? 저 잘 안 보이겠죠? 저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심 판결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저는 처음부터 저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싸워보세요. 올해 3월 25일 날 선고됐습니다. 무죄. 피고인은 무죄. 예. 안 보이겠죠? 지금 그럼 무죄 나온 이유가 뭔지 판결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판결문 제가 피고인은 무죄. 여기 보면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38.6m 후방에서 식별 가능하다. 근데 버스는 43이 아니라 47.3이네요. 시속 47.3으로 가고 있었다. 시속 47.3m 정지거리는 27.8m다. 그럼 38.6m에서 발견해놓고 충분히 멈췄는데 왜 못 멈췄느냐?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박차 운전의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인지하는 순간 급제동했으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영상 딱 보면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때 영상에서 뭘 찾겠습니까? 배피디 뭘 찾겠어? 사람 찾지. 사람이 언제 보이지? 아직 숨은 그림 이미 찾아놨잖아. 보이네.
그건 보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운전자가 그걸 갖다가 사람이 있다는 걸 예상하면 보이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람이 저기 있다. 딱 몇 번을 돌아보잖아요. 여기 있네. 요때 블랙박스 보인다. 그럼 그때로부터 거리가 그러니까 38.6m죠. 하지만 운전자는 이렇게 보일까요? 옆에 그 중앙분리대 이런 게 보색이 되잖아요. 거기 쏙 안 보이겠죠. 그걸 판사가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2심 판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고 또 버스 이 운전자분이 잠깐 요금함을 봤어요. 한 0.8초 전인가? 예. 근데 우선 38.6m 뒤에서 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그러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38.6m에서 발견할 수 있고 정지거리가 27.8m다. 그럼 10.8m 여유가 있다. 근데 왜 충격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경찰과 검찰도 이걸로 기소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 요 10.8m를 통과하는 데는 0.8초 걸려요. 0.8초. 그리고 과연 38.6m 보였겠느냐? 혹시 정지거리 안 되는 27.8m, 예, 그 거리가 안 되는 데서 발견했으면 그러면 못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27.8m 바깥 2.8m에서 20.8m부터 바깥에서 발견했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뒤늦게 발견했다. 그걸 증명해라.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1차로에 위치한 버스 중앙차로이고 중앙버스 전용차로이고 그리고 중앙버스 차로라고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중앙버스 전용차로이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 근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왼쪽으로 중앙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가 있다. 오른쪽에는 안전 유도봉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거기를 갖다가 양쪽에 다 막혀 있는데 거기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있다고 미리 예상하면 보일 수 있죠. 거기 사람이 있는 것을 거기 사람이 모르죠. 생각을 못하죠. 또 사고 당시에는 밤이다.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서 이 전조등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행할 때는 전조등길에서 거기 탁 지나갈 때 뭐가 튀어나오면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시야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중앙선 위에 설치된 구조물 및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버스의 전조등에 의해서 그래서 왼쪽 부분을 걷고 있던 피해자 모습을 인식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의 입장과 보행자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버스가 불빛이 있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그런 데서 내가 가면서 미리 알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놓친 피고인의 입장과 피고인은 거기 사람이 있어서 예상도 못했고 라이트가 불빛하고 붙이고 그런데 요거 조사한 사람 근데 이 증인들은 나왔을 거야 아마. 예, 블랙박스 영상을 그러니까 주행방의 전방으로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원 미리 알죠. 왜? 사람 발견해서 미리 알고서 보이지. 당신은 보이지만 운전자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였겠느냐. 판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저요 그냥 영상 보고 했어요. 영상에 숨은 그림 보니까 보여서 그래서 거리 36.8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피해자 식별 가능한 거리를 판단하는데 그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낮에 가서 그걸 해요. 낮에 분석하면은 잘 보이죠. 아이고 밤에 일어나는 사람은 밤에 가서 분석해야 돼요. 현장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낮에 가서 하는 게 낮에 가서 하는 그래서 낮에 가서 보고 와서 분석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사가 주장하는 식별 가능한 거리 그게 아까 얼마였죠? 38.6m. 예, 38.6m. 거기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증명이 안 된다. 그리고 정지거리 27.8m.
20.8m 바깥에서 발견하고서 왜 못 피했느냐? 그 증거 내라. 증거 없다. 그리고 또 그리고 앞을 계속 봐서 피할 수 있는 잠깐 여기 본 거요. 이제 요금통 좀 본 거. 그거는 약 0.9초 동안 그 운전석 옆부분으로 시선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0.9초 전에 그때 안 보고 사고 날 때, 그러니까 사고 나기 0.9초 전 그때 돌리고 있었다. 근데 그때 보고 있어서도 너무 가까우면 못 피한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옆으로 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보이는 순간 0.9초 만에 도저히 못 피한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서 무죄다. 또 뭐가 있냐면요. 정지거리 판단할 때는 승용차랑 버스랑은 다릅니다. 버스는 차가 무겁죠? 그리고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승용차 끼익 하면 되죠. 시내버스는 안전벨트도 없어요. 그냥 뒤에서 이제 부락 사람들 날아다녀요. 그래서 버스는 또 급제동해도 힘든 그런 문제점도 있죠.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나니까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어제 선고했네. 어제 어떻게 선고했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이에요.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다. 일반 도로다. 그리고 밤 8시 50분으로 심야가 아니었다. 심야. 밤 8시 50분에 심야도 아니었고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다. 잘 보인다. 그리고 맞은편에 우선 전조등 때문에 더 잘 보인다. 거기 갖다 이렇게 서치라이트 해주듯이 더 잘 보인다. 오히려 전방을 환하게 볼 수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에 정지거리라는 위험을 인지한 이후 제동장치를 조작을 통해 정지하는 필요한 거리를 이미 모두 다 감안한 것이다. 과학적인 것이다. 과학적인 걸 판사가 왜 그냥 배척했느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0.9초 동안에 고개를 돌리고 그때 똑바로 봤으면 피할 수 있다. 최소한 피할 수 있었거나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편도 5차로에 1차로에 위치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 거기서 사고 났다. 버스 장장이 근처에 없었다. 그리고 중앙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안전유도봉이 있었다. 아까 이 시비랑 똑같네요. 그게 헷갈린다. 예. 그리고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예. 그리고 또 식별 가능한 38.6m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면 복잡하니까. 거기 보호색도 있고 전조등 불빛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데서 그거 미리 발견해서 볼 수 없다. 또 정지거리 27.8m인데요. 27.8m 밖에서 27.8m 뒤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또 피고인의 시선을 운전석 옆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을 계속 똑바로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이는 순간부터 가까운 거리면 못 피한다. 따라서 1심은 무죄로 판결했는데 이런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판단했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을 기록하고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렇네. 발생 경위, 충돌 양상, 파손 병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또 술을 마셨네요. 판결문에 나오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화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소리가 날 때 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버스가 나오는 것을 보거나 듣고 이를 피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발견해서 곧바로 제동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치 않았다고 볼 확실성이 없다. 예. 그렇다 그러면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가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면은 그러면은 상고 포기할 거예요. 오히려 대법원은 상고해주면은 더욱더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붙여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무죄 안 나왔어요. 이제는 무죄 나옵니다. 무단횡단, 본인과 가족들에게 고통이고요. 그리고 물론 민사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형사에는 무죄라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형사의 결과를 민사도 따라갑니다.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본인과 가족들도 불행이죠. 그리고 저 운전자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에게 불행입니다.